아버지가 돌아가신 지 3년이 지났습니다. 이사를 앞두고 마지막으로 정리해야 할 곳이 남아 있었습니다. 바로 아버지의 서랍이었습니다. 3년 동안 손도 대지 못했던 먼지만 쌓여가던 그 서랍. 오늘 저는 그 서랍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맨 안쪽에서 노란 고무줄로 묶인 작은 뭉치를 발견했습니다. 바스락거리는 낡은 종이들. 자세히 보니 오래된 영수증들이었습니다. 준호 운동화 28,000원, 준호 버스비 충전, 준호 과외비, 준호 병원비, 모든 영수증에 제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그리고 각 영수증 뒤에는 아버지의 손글씨로 짧은 메모들이. 그 순간 저는 알았습니다. 이것은 아버지가 평생 써온 사랑의 기록장이었습니다. 당신도 혹시 부모님이 몰래 남겨두신 흔적을 뒤늦게 발견한 적 있으신가요? 이사를 준비하던 날이었습니다. 방 안의 모든 물건을 꺼내어 상자에 담고 책장과 옷장까지 정리하다 보니 이제 마지막 남은 곳은 아버지의 오래된 서랍뿐이었습니다. 그 서랍은 아버지가 돌아가신 뒤 단 한 번도 열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아니, 열 수가 없었습니다. 손을 대려고 할 때마다 가슴이 먹먹해져서 도저히 열 용기가 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달랐습니다. 이사를 가야 했고 더 이상 미룰 수 없었습니다. 저는 천천히 숨을 고르고 손잡이를 잡았습니다. 서랍은 뻑뻑하게 열렸습니다. 삐걱거리는 소리가 조용한 방 안에 울렸습니다. 그리고 서랍 안을 들여다보는 순간 시간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낡은 지갑, 오래된 볼펜 몇 자루, 약국 봉투, 작은 사진들, 평범한 것들이었습니다. 하지만 맨 안쪽에서 노란 고무줄로 묶인 작은 뭉치 하나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무엇일까? 손에 들자 종이가 바스락거렸습니다. 고무줄을 풀자 뭉치가 펼쳐졌습니다. 그것은 영수증이었습니다. 수십 장의 오래된 영수증들이었습니다. 이게 뭐지? 왜 아버지가 영수증을 모아두셨지? 저는 순간적으로 의아했습니다. 하지만 첫 번째 영수증을 펼치는 순간 그 이유를 알 수 있었습니다. 첫 번째 영수증을 천천히 펼쳤습니다. 학생 운동화 28,000원. 뒷면에는 아버지의 손글씨로 적힌 메모가 있었습니다. 준호 운동회 준비물. 발 편한 걸로 골랐다. 그 글씨를 보는 순간 어릴 적 운동의 날이 선명하게 떠올랐습니다. 초등학교 5학년 때였습니다. 운동회 전날 밤 아버지가 새 운동화 상자를 들고 집에 오셨습니다. 준호야, 신어봐. 편한지 보자. 아버지는 제가 신는 것을 지켜보시며 뒤꿈치가 편한지 발가락이 눌리지는 않는지 확인하셨습니다. 그때 저는 그저 신발이 멋있어서 좋아했을 뿐이었습니다. 그게 아버지에게 얼마나 큰 고민이었는지는 몰랐습니다. 두 번째 영수증을 펼쳤습니다. 아주 오래된 병원 영수증이었습니다. 소아과 진료 3,500원 환자 준호. 뒷면의 메모. 준호 열 38.5도. 밤새 간호함. 새벽 3시에 열 내림. 그 문장을 읽는 순간 숨이 턱 막혔습니다. 어릴 적 독감으로 고생했던 밤이 떠올랐습니다. 열이 너무 높아서 헛소리까지 했던 그 밤. 아버지는 밤새 제 이마에 젖은 수건을 올려주시고 몇 분마다 체온을 재시며 밤을 새우셨습니다. 아침에 눈을 떴을 때 아버지는 제 침대 옆 바닥에 앉아서 주무시고 계셨습니다.
그때 저는 그냥 아버지 왜 거기서 자? 했을 뿐이었습니다. 세 번째 영수증, 수학 문제집 6,500원. 아버지의 메모. 준호가 유일하게 좋아하는 과목. 포기하지 않게 해주고 싶다. 저는 그 영수증을 손에 쥔 채 한참 동안 움직일 수 없었습니다. 아버지는 말씀은 적으셨지만 제가 무엇을 좋아하고 무엇을 어려워하는지 누구보다 잘 아셨습니다. 영수증을 계속 넘겼습니다. 하나하나가 제 인생의 순간들이었습니다. 준호 겨울 점퍼 18,000원 따뜻한 걸로. 준호 버스비 충전 1만원. 준호 과외비 5만원 수학. 준호 급식비 3만원. 모든 영수증에 제 이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각각의 아버지의 짧은 메모가 달려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중간쯤에서 유독 심하게 구겨진 영수증 하나가 나왔습니다. 구겨졌다가 다시 펴진 흔적이 있었습니다. 내과 진료비 12,000원 환자 김철수. 아버지 이름이었습니다. 뒷면을 보는 순간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준호 대학 등록금 마련 중. 약은 한 달만 더 미뤄도 된다. 괜찮다. 아버지는 늘 건강하다고 아무 문제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아버지 어디 아프세요? 하고 물으면 항상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아니야, 괜찮아. 그냥 좀 피곤한 거야. 하지만 실제로는 아픈 몸을 이끌고 제 등록금을 마련하기 위해 필요한 약까지 줄이며 버티고 계셨던 겁니다. 저 때문에. 다음 영수증. 약국 진통제 3,000원. 메모. 허리 아픈 건 참을 만하다. 준호 학원비가 더 급하다. 저는 기억을 더듬었습니다. 그 시절 아버지는 가끔 허리를 짚으시곤 했습니다. 제가 아버지 병원 가세요 하면 아버지는 손을 흔들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이 들면 다 그래. 괜찮아. 하지만 괜찮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도 병원에 가지 않으시고 약국에서 진통제만 사서 버티셨습니다. 제 학원비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면서 아버지는 단 한 번도 힘들다, 아프다, 돈이 부족하다는 말씀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저 묵묵히 버티셨습니다. 영수증을 거의 다 넘겼을 때 맨 마지막에서 작은 메모지 하나가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종이에는 아버지의 떨리는 필체로 단 한 줄만 적혀 있었습니다. 준호가 잘 살면 그걸로 됐다. 그 짧은 문장이 아버지의 평생을 설명하고 있었습니다. 책임감, 희생, 사랑, 그리고 말로 표현하지 못한 마음까지. 아버지는 평생 말수가 적으셨습니다. 사랑한다, 자랑스럽다, 수고했다 같은 말을 한 번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대신 영수증 뒷면에 짧은 메모를 남기셨습니다. 그것이 아버지가 할 수 있는 표현의 전부였습니다. 준호 잘 지내고 있으면 된다. 준호가 웃으면 나도 괜찮다. 준호 미래만 밝으면 나는 상관없다. 이 모든 메모들이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나는 괜찮다. 내가 행복하면 그것으로 충분하다. 저는 그 자리에서 영수증 뭉치를 가슴에 안고 조용히 울었습니다. 어깨가 들썩거렸습니다. 소리 없이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아버지, 미안해요. 저는 전혀 몰랐어요. 대학교 졸업하고 첫 월급을 받았을 때 저는 아버지께 용돈을 드렸습니다. 아버지는 그것을 받지 않으려고 하셨습니다. 아니야, 준호야. 너 쓰고 싶은 거 사. 아버지는 필요한 거 없어.
결국 제가 억지로 드렸고 아버지는 마지못해 받으셨습니다. 그때 아버지의 눈이 촉촉했습니다. 하지만 그때도 저는 몰랐습니다. 아버지가 얼마나 오랫동안 그 순간을 기다리셨는지 영수증을 다시 한 장 한 장 가지런히 모았습니다. 노란 고무줄은 너무 늘어나서 쓸 수 없었습니다. 저는 새 고무줄로 조심스럽게 다시 묶었습니다. 이것은 버릴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아버지의 유산이었습니다. 서랍을 닫으려는 순간 아버지의 지갑에서 작은 사진 한 장이 떨어졌습니다. 사진 속에는 어린 제가 아버지 품에 안겨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수줍게 미소 짓고 계셨습니다. 아버지의 미소를 본 게 정말 오래된 것 같았습니다. 언제부터인가 아버지는 웃지 않으셨습니다. 저는 그 사진과 영수증 뭉치를 가슴에 안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아버지, 저 이제 잘 살고 있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아버지가 평생 버텨주신 마음, 이제야 알았습니다. 창문 밖을 보니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황혼빛이 방 안으로 스며들었습니다. 그 빛 속에서 영수증 뭉치가 부드럽게 빛났습니다. 저는 다짐했습니다. 아버지, 저도 이제 아버지처럼 누군가를 지킬 수 있는 사람이 될게요. 아버지가 저를 사랑하신 것처럼 저도 제 가족을 사랑하겠습니다.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표현이 아니라 마음으로. 영수증 뭉치. 그것은 그냥 종이가 아니었습니다. 아버지가 평생 써온 사랑의 기록이었고 조용한 마음의 흔적이었습니다. 세상의 모든 아버지들은 이렇게 살아가시는 것 같습니다. 말없이 묵묵히 자식을 위해 모든 것을 견디시며, 그리고 자식들은 너무 늦게야 그 마음을 깨닫습니다. 하지만 이제라도 알게 되어 다행입니다. 이제라도 감사할 수 있어서 다행입니다. 저는 영수증 뭉치를 새 상자에 조심스럽게 넣었습니다. 이것은 새 집으로 가져갈 것입니다. 책상 서랍 가장 깊은 곳에 소중히 보관할 것입니다. 그리고 가끔 꺼내어 볼 것입니다. 힘들 때, 지칠 때 아버지의 마음을 기억하기 위해. 밤이 되었습니다. 이삿짐은 다 쌌습니다. 하지만 저는 한참 동안 아버지의 서랍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이 서랍도 내일이면 텅 비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아버지의 마음은 영원히 제 안에 남을 것입니다. 저는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말했습니다. 아버지, 남겨주신 마음 잊지 않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정말로. 기억상자. 그때 그 마음 아직 여기에.